자, 이번에는 우리 지도의 요소 중에 하나인 등고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등고선, 영어로 컨터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컨터. 컨터의 컨, C-O-N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투어는 뭐예요? 투어. 이건 땅, ter라는 말에서 T-E-R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럼 컨투어 하면은 뭐예요? 땅이 같은 지역, 즉 같은 높이의 땅. 그래서 우리가 등고선을 정의할 때 동일고도, 같은 높이라고 얘기하죠. 한문으로도 등고, 같을 등자에 높을 고자를 씁니다. 이 컨 같은 거는 이제 그 라틴어 어원 중에서 접두어죠. 함께 또는 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또는 같은이라는 뜻. 그래서 contemporary 역시 con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같은, 그 다음에 temp는 시간. 그래서 contemporary 하면 동시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con은 또 자음접변식으로 뒤에 입술이 부딪히는 발음이 나오면 M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con이 come으로 가요. 자, pute,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pute. 그래서 compute 하면 뭐예요? 함께 생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컴퓨터, 이거는 함께 생각하는 기구가 컴퓨터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등고선, 동일 고도 또는 동일 높이를 연결한 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동고곡선, 예, 같은 높이의 곡선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동고선, 등고곡선, 수평곡선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 등고선은 1584년에 등수심으로 해저 지형을 표현하기 시작한 이후에 1799년 프랑스에서 지도에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편리함으로 인해 지형의 기복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지형도에 이 등고선을 사용하죠. 이 등고선을 이용하면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각각의 높이를 수치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등고선이 지형도에 활용이 된 이후부터 지형을 보다 과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러 계산이나 분석이 훨씬 효과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등고선의 종류로는 주곡선과 간곡선, 그리고 뒤에 슬라이드에 표현됐지만 조곡선과 계곡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주곡선.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주곡선. 말이 왜 붙었을까요? 주곡선. 그래요. 주가 되는 곡선이에요. 등고선에서 가장 주가 되는 곡선이 주곡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곡선이란 말이 붙었어요. 영어로는 intermediate contour라고 얘기합니다. intermediate contour. 주곡선. 등고선에서 가장 주가 되는 곡선이에요. 기본 곡선이에요. 그리고 간은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고선의 간격이 얼마다라고 할 때 이 등고선의 간격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곡선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간곡선이 있죠. 간곡선. 이것도 용어를 잘 살펴보세요. 간곡선. 사이 간자를 쓰죠. 영어로는 interval contour라고 얘기합니다. interval contour. 인터벌 뭐예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예, 간곡선. 즉 주곡선 사이에 들어가는 거. 주곡선과 주곡선 사이에 삽입되는 등고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주곡선 사이에 삽입되는 등고선을 우리가 간곡선이라고 부르고, 완전히 평평한 지역이라면 주곡선 사이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리 떨어진 주곡선 사이를 가지고 지형의 경사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 이걸 좀 더 상세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 활용하는 곡선이 간곡선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두 개, 10m와 20m 차이가 있는 단차가 있는 지역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지형에서는 10m와 20m의 간격이 일정한 등간격의 경사를 가지고, 즉 등경사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지형에서는 극히 드뭅니다. 10m 쪽에서 먼저 급경사로 확 올라가다가 20m까지 완만하게 도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10m에서 완만히 가다가 20m쯤 다 가서 낭떠러지로 팍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중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더 상세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곡선을 사용합니다. 즉 지형 정보를 상세하게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선으로 표시하죠. 끊어진 선, 예, 파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간곡선의 간격은 주곡선의 반이에요. 자, 그 다음엔 조곡선이 있네요. 자, 조곡선은 뭐예요? 등고선만으로는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데예요. 어떤 경우? 갑작스럽게 봉우리가 톡 튀어나온 경우. 그쵸?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오름, 악, 이런 지형들이 많죠. 그거는 이제 화산 분출을 해서 뽕뽕뽕뽕 봉우리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런 게 한 등고선 내에 배치될 때 그 안에서 그거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돌리네, 우발레 이런 건 뭐예요? 석회 지역에서 물로 인해서 침식 지역이 생겨가지고 우리 마치 곰보 생기듯이 뽕뽕뽕뽕 들어간 거죠. 이거 역시 하나의 등고선 안에 존재할 때, 이럴 때 보조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 조곡선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조자를 쓴다 그랬어요. 자, 이 조곡선은 점점점점 하는 점선으로 표시하고요. 간곡선의 2분의 1 간격으로 작성을 하고, 또 간곡선은 주곡선의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간곡선의 2분의 1이니까 주곡선의 4분의 1 간격. 그렇죠? 이러한 간격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계곡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계곡선. 이 계곡선,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뭐 황금빛 물결 춤추는 계곡을 향해서 가는 그 계곡이 아닙니다. 이건 클 계자예요. 자, 이 계곡선은 일단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인덱스 컨터라고 얘기합니다. 인덱스. 뭔가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눈에 잘 띄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할 때는 그 동물계, 식물계 또는 태양계, 은하계 할 때 이 계자를 씁니다.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생물의 분류에서 뭘 배웠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계문, 과속, 강목종 이런 거 배웠죠. 예, 뭐예요 이거? 제일 큰 게 동물계, 식물계 해가지고 쭉 점점 아주 세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제일 큰 게 개예요. 야, 언제 배운 건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참 대단해요. 또 우리가 태양을 둘러싸고 각종 행성들이 있는 지역을 태양계, 태양계 밖의 지역을 우리가 은하계, 역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클 계자 한문으로 표현할 때 그래요. 여기 계곡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일 큰 곡선이에요. 뭔 소리야? 주곡선 5개마다 눈에 잘 띄게 굵은색으로 빵빵 집어넣는 거예요. 즉 주곡선 5개마다 굵은 실선으로 표시했다 그랬어요. 왜 만들어요? 여러 등고선이 표현되어 있는 지형도에서, 등고선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막 새까맣게 깔려있으니까 뭐가 뭔지 안 보여. 이럴 때 지형의 상태와 판독을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곡선 5개마다 굵은 실선으로 표시해서 눈에 잘 띄게 배치한 등고선을 우리가 계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주가 되는 곡선이 주곡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70m, 80m, 90m, 100m, 110m, 120m 이렇게 표현된 게 바로 주곡선입니다. 그리고 이 주곡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현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주곡선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 보다 세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이 간곡선이죠. 이 간곡선. 그래서 여기가 95m 곡선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간곡선은 파선, 즉 끊어진 선으로 표현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이 90m와 100m 사이에 95m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만한 아주 평탄지에 가까운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네요. 왜? 95보다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톡 튀어나온데 이렇게 조곡선을 이용해서 이 부분이 주변보다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설명드린 대로 이 조곡선은 점점점점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문과속 강목종 할 때 그 계, 즉 가장 커다란 걸 나타낸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계곡선은 기본이 되는, 주가 되는 주곡선 5개마다 하나씩. 그래서 여기서 60 없고
만약 50이 있다면 50도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리고 100 굵은 실선으로 표현돼 있죠. 만약에 150이 있다면 역시 150도 굵은 실선으로, 즉 주곡선 5개마다 하나씩 굵게 표시해서 우리 눈에 잘 띄게 그려놓는 것을 우리가 계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고선의 간격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등고선의 간격.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등고선의 간격은 주곡선의 간격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등고선의 간격은 지도 축척, 사용 목적, 지형의 상태, 그다음에 측량의 경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곡선 간격은 대축척일 때는 500분의 m부터 1000분의 m 요걸 기준으로 간격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소축척일 때 2000분의 m에서 2500분의 m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m은 축척 분모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 대축척인 경우, 즉 500분의 1 지형도다 라고 할 때 이 m 값이 500이 되죠. 500분의 1은 굉장히 대축척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대축척 값 여기다가 500분의 m 대신에 500을 넣으면 1m가 주곡선의 간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00분의 1이라는 대축척일 때 이 축척 분모수 m 대신에 여기 요 1000을 여기다 넣어주면 역시 주곡선의 간격은 2m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등고선이 주곡선, 간곡선, 조곡선, 계곡선 이렇게 있어요. 축척이 각각 500분의 1 엄청난 대축척이에요.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5000, 10,000, 25,000, 50,000분의 1 지형도 이렇게 있을 때 500분의 1일 때의 주곡선의 간격은 1입니다. 그러면 간곡선, 조곡선, 계곡선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왜? 간곡선은 주곡선의 반이라 그랬고요. 조곡선은 또 간곡선의 반이라 그랬고, 계곡선은 주곡선 5개마다 설치한다 그랬으니까 이 밑에 건 모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 주곡선의 간격. 자, 1대 500, 1대는 주곡선의 간격이 1m였어요. 그럼 1대 1000일 땐 2배가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1대 1000일 때는 주곡선의 간격이 2m. 그 다음에 1대 5000일 때는 5m가 주곡선의 간격이 됩니다. 그리고 1대 만의 지형도에서는 1대 5000과 동일하게 5m 간격으로 주곡선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1대 25,000일 때는 1대 만의 약 2배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0m 간격마다. 그 다음에 1대 5만일 때는 역시 1대 25,000의 2배. 이렇게 해서 2배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암기하면 좋을 겁니다. 등고선은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간혹 응용 측량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때, 특히 지형도에 관련된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때는 기술사라든지 행정고시 기술직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등고선의 간격까지 이 표를 하나 깔끔하게 그려주면 여러분 답안지는 알차게 채워질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등고선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괴팍한 성질을 갖고 있나? 더티한 성질을 갖고 있나? 한번 봅시다. 등고선의 성질. 자, 등고선이란 말이 뭐예요? 같은 높이를 연결한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같은 높이. 같을 등, 높을 고. 컨터. 그래서 동일 등고선, 같은 등고선 하나 있다면, 즉, 이 점들은 모두 같은 높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등고선은 도면 안쪽이나 도면 밖에서 이렇게 반드시 폐합하는 폐곡선이에요. 계곡선이 아니고 폐곡선. 어디선간 만나요. 어디선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지도의 도면 내에서 폐합할 때는, 즉 지도의 도면 내에서 이렇게 만날 때는 등고선의 이 내부 쪽, 이쪽이 산 꼭대기가 있거나 아니면 폭 들어간 분지가 존재한다는 거. 지금 이 그림에서 등고선이 점점점 하고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 지금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인지 제일 낮은 부분인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여기가 낮거나, 즉 분지거나 아니면 높은 산 꼭대기를 표현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두 쌍의 등고선의 볼록부가 마주 볼 때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볼록부 고개를 표현한다라는 내용도 같이
기억해 둬야 될 겁니다. 또 높이가 다른 두 등고선은 동굴이나 절벽을 제외하고는 교차하지 않습니다. 등고선은 만나면 안 돼요. 실제로 이 지형을 보면 돌기둥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돌기둥인데 위가 커. 실제로 이런 지형이 제가 그 옛날에 이란에 가서 댐 공사 현장에 있을 때 거기 지형들이 이런 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 지역이었다가 올라와가지고 그 단단한 부분들만 이제 윗대가리에 남고 그 기둥이 형성되는데 기둥은 그 윗머리보다 가늘어요. 이런 경우는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3차원 모델링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또한 동굴 밖에서 봤을 때 그 산하고 쭉 등고선을 그리다가 동굴 내용을 우리가 등고선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등고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낭떠러지를 형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우리 바로 발 밑에는 좀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몸 뒤쪽으로 가는 것처럼 지형이 형성되는 경우지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정확히 판단하세요. 우리가 지금 낭떠러지에 섰어요. 근데 낭떠러지에 딱 섰는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이게 쭉 같은 선으로 쭉 연결돼서 즉 연직 방향으로 선이 지형이 형성됐다면 이 선을 다 일자로 붙여줘 버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자로 연직 방향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점점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지형이란 얘기죠. 이런 지형을 등고선으로 표현할 때는 이 그림에서 표현한 것과 같은 방법 외에는 등고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동등한 경사의 지표에서는 양등고선의 수평거리가 동일하죠. 같은 경사일 때. 그렇죠? 등고선의 간격이 동일하고 수평거리도 동일합니다. 또한 같은 경사의 평면일 때는 평면이 쭉 연결되었을 때는 등고선은 평행한 두 개의 나란한 직선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최대 경사 방향은 등고선과 직각 방향으로 교차합니다. 자, 이 최대 경사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다음에 등고선이 끝난 이후에 지성선에서 다시 정확하게 다룰 겁니다. 자, 몇 가지 성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등고선은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간격이 좁아요. 즉 등고선이 촘촘하게 쫙 배열된 데는 굉장히 급경사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고선의 간격이 뜨문뜨문 떨어져 있으면 완만한 곳이란 얘기입니다. 또 이 등고선은 분수선과 직각으로 교차합니다. 분수선 말 그대로 물이 나뉘어지는 선이에요. 우리 뒤에 가서 지성선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룰 겁니다. 분수선. 물이 나눠지는 선, 즉 능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가 철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분수선, 그래서 직각으로 교차한다. 능선을 따라서 등고선은 직각으로 교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고선의 수평거리요. 산 꼭대기나 산 밑에서는 크고요. 수평거리가. 산 중턱에서는 등고선의 수평거리가 작아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또 등고선이 능선을 아까 분수선 얘기했죠. 직각 방향으로 횡단한 다음 다른 능선 쪽을 따라서 다시 거슬러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해 두죠.